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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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입니다, 3명. 이제 애니팟 17화. 17화. 예, 많이 왔다. 벌써 17화까지 왔네요. 뭐 한 14화랑 15화 사이가 꽤 많이 15화랑 16화 사이가 예, 꽤 많이 길긴 했지만 발음 살살 해주세요. 14화라니요. 14화. 여기 19금 맨날 처음에는 오랜만이라는 얘기를 시작해요, 항상. 그동안 너무 오래됐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 저희는 며칠 한 2주 전에 했어요. 그렇죠.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때 네, 원래 문성 씨 오늘 혼자 했어야 되는데. 그러죠. 다음에 제가 한번 할게요. 메이크업. 무승 씨 오랜만이에요. 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예, 3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네. 들어왔습니다. 들으시는 분, 문성 씨 팬들은 다 이미 업데이트된 소식을 다 알고 계셔서. 태국 친구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또 그 전에 또 이렇게 언급도 했고. 네. 뭐, 재밌었어요?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길이가 총 몇 마일을 운전하셨죠? 마일로 하면은 차로 한 4,050마일. 4,050마일. 키로로 하면 뭐죠? 키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그렇잖아요. 잠깐 봤는데 6,000km가 넘어요. 6,000km는 되겠지. 6,000km. 서울 부산이 몇 킬로죠? 500, 보통 한 500km 정도 얘기잖아요. 6,500km 정도 된다고 서울 그러네요. 부산을 무성 씨가 운전한 거리가 두세 번. 두세 번이야. 6,500. 12번. 12번. 그렇죠. 12번. 그 정도. 예. 와, 근데 그 편도만이에요. 그래서 네. 그 도착 동부 워싱턴 DC에서 이제 종착역이었는데 거기서 그렇구나. 도착해서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이제 차를 붙였죠. 저희는 비행기 타고. 듣기로는 형수님이 운전을 더 많이 하셨다. 네, 저보다 맷집이 좋아서 운전을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아내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네, 아내가 저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어요. 미국 와서. 네. 예, 캘리포니아 샌프란에 있다가 뉴욕 가셨으니까 이렇게 딱히 운전을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처음에는 없으셨어요. 뉴욕에서는 거의 운전을 안 했죠. 네. 네. 회사도 가까웠고 집도 회사에서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출퇴근도 하고 캘리포니아 와서 운전 좀 많이 하면서 살도 막 찌고 운전하면 살쪄요. 근데 걷질 않으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긴 장거리를 가면 궁금한 게 네. 내비게이션 키면 네. 서쪽으로 5,000km 직진하십시오 이런 거 나오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그 운전하는 양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네.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걸 너무 빡빡하게 하려 그러면은 구경은 못 하고 운전만 너무 힘들게 그렇죠. 하니까 예, 그래서 물론 대신 이제 잠을 더 자고 그래야 되니까 날짜를 늘려야 되니까 이제 호텔비가 들고 그런 건 있지만 평생 그죠. 이게 뭐 가족들이랑 한 번 매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진짜 평생 한 번 정도, 예. 뭐 두 번, 와, 뭐 이런. 진짜? 예. 근데 갔다 오니까 또 가고 싶어요. 저는 한 3주 하고 나면 예. 이제 여행 지겹다. 예. 집에 가서 쉬자 이럴 줄 알았는데 더 가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서부에서 동부, 동부에서 서부를 이렇게 횡단하는 코스가 유명한 코스가 한 두세 개가 있대요. 예. 그래서 한 번 가본 사람 재밌어서 또 다른 코스로. 네, 다른 예, 코스로 예, 예. 그 코스는 좀 너무 좀 지겨우니까 너무나 이제 다르니까. 다른 코스로가 또 가는 코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처음에 어디로 가서 가셨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 계획은 동부로 횡단을 하는 게 아니라 종단하는 거였어요. 알라스카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남쪽, 예. 서쪽, 서남쪽 밑에 있으니까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캐나다를 지나가서 지나서. 알라스카가 쭉 떨어져 있잖아요. 예. 네, 캐나다를 중간에 두고. 예. 캐나다를 지나가서 알라스카까지 가는 게 제 목적이었는데 예. 거리사고는 그게 좀 더 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더 길 수도 더 길 수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대신에 그리고 운전량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훨씬 많아요. 중간에 도시가 없고 특히 또- 유콘 지역이라 그래갖고 예. 캐나다의 그 황무지 그런 데는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예. 저는 딴 데는 아니고 그냥 그 밴쿠버래 토론토에서 몬트리올까지는 운전을 해봤고 예. 그것도 한 7시간 걸려요. 그렇죠. 예. 진짜 한 5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진짜 수가 넓죠. 있지? 예. 근데 준비를 막 열심히 하다가 음. 그 6월 말 제가 가는 기간에 알라스카의 모기 그거 장난 아니래요. 유튜브에서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알라스카 모기 해가지고 예. 진짜. 그거는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그거는 이렇게 같아서 그냥 모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늘에 안개가. 이렇게, 안개가 끼듯이 살아있는 안개가. 모기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만화에 나오는 예. 하여튼 그래서 직업을 하고 옐로우스톤은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북동쪽으로. 옐로우스톤은 꼭 보고 싶어서 다들 가장 멋진 세계 제1호 국립공원이잖아요. 네. 국립공원이란 컨셉 자체가 옐로우스톤에서 나온 거거든요. 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셔널 파크. 예. 그래서
거기를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그 계획대로 하고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동쪽으로 꺾어서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 D.C.로 내려가는. 왜냐면 뉴욕 쪽은 제가 옛날에 살아봤기 때문에 또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보는 걸 포기하고 워싱턴 D.C.로 내려가서 워싱턴 D.C.는 이제 미국의 수도고 거기에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다 무료예요. 거기 다 무료예요? 국립으로 운영되는 스미소니안 박물관들은 대부분 아닌 것들도 있지만 거기 유명한 박물관 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워싱턴 D.C.에서 시간을 많이 쓰기로 하고, 그래서 옐로우스톤까지 올라가서 그 서부 와이오밍 주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국립공원이나 자연을 보는 중심의 여행이 됐고 그 이후에는 시카고나 워싱턴 D.C. 중심인 도시를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본 미국의 도시들이니까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처음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셔서 뭐 라스베가스 들리셨다가 그쵸, 그다음에 15번 그 인터스테이트 그 고속도로를 타면은 라스베가스 지나서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를 지나서 솔트레이크 그래서 시티 한번 가보고 이제 싶네요. 거기서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와이오밍 쪽으로 올라가면은 잭슨이라는 데가 나오고 거기에 잭슨? 잭슨 홀이라고 그 스키로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이렇게 막 산 높고 숲 많고 이런 전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서 옐로우스톤이나 그랜티톤 거기는 워낙 고도가 높은 데기 때문에 거기 평균 고도가 뭐 한라산 정도 될 거예요. 한라산 그래요? 정도 난 돼요. 고도 높은 것도 몰랐어요. 지금 그 다녀오신 지도 그거 보고 있는데 엄청나네요. 진짜. 이게 일직선으로 간 게 아니네요. 일직선으로 가면은 이제 훨씬 가까웠을 테지만 운전이 가깝지만 이 중간에 볼 거를 이제 우와 이거 뭐 찍어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24박 25일 했습니다. 24박 여러분 휴가를 24박을 다녀오셨대요. 다행히 휴가를 미리 신청을 해서 저기 회사에서 허가를 좀 해줬고 제가 또 10년째 된 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와 10년 축하드려요. 이제 11년 됐어요 사실. 11년 됐는데 만으로 보스한테 이제 10년 하자. 와 대단하지 않아요? 한 달 휴가를 갈 수 있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여기 이 미시간 쪽에 이 호수 있잖아요. 오대호. 엄청 큰 호수. 진짜 여기 바다 형 같아요. 진짜 바다 같아요? 바다 같아. 파도가 건너편이 치고 안 파도 보이는 쳐요, 거죠? 파도. 와.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치? 수평선이 보여요. 그 시카고에 가면은 딱 그 오대 미시간 호수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와. 근데 이제 그 동네 그 시카고를 제외한 그 주변 오데오 지역의 큰 도시들은 다 지금 되게 망했다 그래야 되나? 왜요? 그 제조업의 중심지였는데 그 디트로이트가 디트로이트, 여기 있는 거야? 클리브랜드 다 위험해서 거기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디트로이트는 정말 디트로이트 되게 흥했는데? 옛날에 완전 흥이었죠. 아니 게임. 게임. 나중에 그 얘기합시다. 하여튼 그래서 재밌었고요.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추천하십니까? 강추. 이번에 그 전체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기대가 정말 높았는데도 기대 이상의 그걸 안겨준. 비가 엄청 오고 그랬는데도 여기는 정말 볼 게 많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그 사진이랑 영상 보니까 뭐 동물들도 되게 많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거기 최소한 3밤은 자야 거기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도 아니고 이제 최소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또 너무 넓거든요, 굉장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동물들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막 곰, 그 무스 이런 애들이랑 막 잡아먹고 막 이런 거 보면 옐로우스톤 영상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곰이 막 쫓아가서 사슴 이렇게 잡아갖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가족이 3분이시잖아요. 그럼 3명이서 계속 한 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차에서 무슨 얘기예요? 24박 동안?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는 저희가 차에서 뭐 이렇게 드라마 보거나 이런 걸 안 하려 그러는데 워낙 기니까 이번 준비를 해갔죠. 아이패드 같은 거에 이제 요즘은 넷플릭스, 아마존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다운받아 가고 저기 전화 플랜도 무제한으로 해놓고 데이터 플랜도. 그다음에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그 운전량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았어요. 최고로 많이 한 게 한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인데 그런 날이 한 3일, 4일 정도 있고 나머지는 뭐 4시간, 2시간, 5시간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박물관도 보고 그렇죠. 보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딱 가서 그냥 차 주차시켜 놓고 다 저기 무슨 대중교통 사용하고 걸어 다니고 이제 우버 타고 그런 식이 많았고요. DC도 마찬가지고. 시카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그런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또 거기 가면 이제 볼 것들이 그 드라이브가 많잖아요. 그 경치 좋은 드라이브. 그거 하다 보면 운전량이 좀 많아지는데 예, 가다 섰다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는 할만하죠. 진짜 옐로우스톤은 꼭 가봐야 되는데. 네, 진짜 그건 정말 가봐야 강추해요. 돼. 강추. 근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에 사람이 엄청 많이 오고 네. 중국 관광객들도 그렇고 거기가 길이 하나라면서요? 그걸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서쪽에서 들어갈 수 있고 북쪽에서 내려올 수 네. 있고 뭐 남쪽에서 들어갈 수 있고 저희는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길이 그렇죠. 이제 길이 메인 다니는 길이 차길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돼 있는데 네. 거기 가다가 이제 중간에 만약에 그 버팔로 네, 버팔로. 여기 네. 바이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바이슨이랑 버팔로랑 같은 거라는데 네. 바이슨이 때로 이제 살거든요. 소시al 무지하게 사회적인 많이, 네. 동물인데 한 때가 뭐 최소한 한 50마리에서 60마리 같이 다녀요. 새끼들 좀 같이 있고. 근데 걔네들이 길을 건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돼. 제가 6시간을 거기 막혀서 기다렸어요. 와. 조금씩 가면서. 그래서 막 열이 막 오를 대로 오르는데 네. 이제 좀 풀려가지고 네. 다시 또 이제 쭉 가는데 또 막히는 거예요. 네. 너 이제는 이제 버팔로 때문에. 거의 끝까지. 처음에 버팔로인지는 모르고 이제 왜 막히지 공사를 하나 이랬는데 막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바로 제 옆에 창문 네. 옆에 진짜 손바닥을 닿을 정도의 거리에 버팔로 떼들이 바이슨 떼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공격은 안 하나 봐요. 차를? 공격도 해요. 가만히 있는데요. 조심해. 웬만해서는 이제 그렇게 공격하게 하지 않는데 새끼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진, 그러니까 관광객들 그 얼굴이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다들. 네. 덩치는 엄청 큰데 얼굴은 되게 착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착각하고 이렇게 다가가게 생겼어요. 사진 찍고 싶고 막 요즘에 여기 스마트폰 이런 거 네.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가가고 싶어요, 정말. 네. 그러다가 이제 받쳐서 크게 다치는 죽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의. 사람도 있고 네. 매년 다치는 사람이 뭐 저기 손에 꼽을 정도로 꽤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렇게 그 큰 동물. 마법의 눈이 있대잖아. 바이슨이 그 초록초록. 제가 딱 여기서 보니까 가까이 가고 싶다. 왜냐면 이렇게 순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평소에는.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는 초식 동물이니까. 조금씩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찍고 예, 싶고 예. 찍고 싶고 잊어버리고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차 받으면 차 옆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거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웬만한- 예, 크기에 미국에만 있다 그러죠. 그런 거 보면서 네. 그 버팔로 육포를 씹어 먹으면서 그래서 저희 식당에 가면 바이슨 버거 이제 먹어.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짜증이 났는데 6시간 동안 밀려 짜증이 났는데 옆으로 확 지나가니까 확 풀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그것도 혹시 경이롭고 올리셨나요 사진? 버팔로? 페북에는 네, 올렸어요. 있어요. 봐야겠다. 예. 저희가 뭐 너무 이거 얘기 끝까지 다 하면은 뭐 1시간으로도 어림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초반에 그 예. 저기 그래서 옐로스톤까지 갔었던 예. 얘기만 잠깐 하도록 하고요. 예. 네. 미국에 오실, 그러니까 미국,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 가지 사람의 의견이 있겠지만, 미국의 관광으로서, 예. 여행으로서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자연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도시, 뭐, 디즈니랜드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개인에 따라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만 아주 진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이, 그리고 차가 운전이 길긴 하지만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안전하면서 미국의 여행의 가장 꽃은 국립공원이 아닌가. 그렇죠. 뭐 자기들 거 참 관리 잘해놨고 그죠? 자연이니 뭐니 기름도 잘 간수해뒀고 예. 뭐 일단 뭐 나머지 그냥 저요? 저번 주에 저희 했는데 뭐 뭐. 저번 주에서 딱히 뭐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은 아, 이게 없고요. 2주 전에 녹음한 거였어요? 2주 조금 더 됐죠. 조금 더 됐는데 2주 딱 2주 조금 더 뭐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예, 예. 똑같이 일하고 일하고. 네. 애 보고 저도 이제 슬슬 바빠지기 시작해서 아, 그래요? 바빠지기 전에 이제 빨리 녹음 한 번 더 하려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얘기할 주제가 있죠. 아, 그랬어요. 예. 그게 어떤 청취자분이 네. 예, 이 문성식한테 직접 이제 궁금한 점을 문자로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갖고 그 내용을 이제 문성씨가 이제 짧게 읽어드릴게요. 예, 한국에 계시는 애니메이터신데요. 안녕하세요. 애니파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애니메이터인데요.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디테일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공부 방법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네.
이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약간 좀 이렇게 큰 게 덩어리로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도 좀 이걸 어떤 디테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대한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의 그 의도를 네. 어림짐작해서 제 생각을 해보면 그 이분이 말하는 디테일이 과연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디테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메이터가 이제 샷을 받아서 할 때 이게 액션샷이든 액팅샷이든 이 주된 액션이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액션이라고 부르죠. 그거는 뭐냐면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샷이 캐릭터가 뛰어가다가 넘어진다. 이건 이 뛰어가다가 넘어진다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일련의 포즈와 가장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그죠? 큰 동작. 아니면 액팅에서 뭐 상대방의 얘기를 열심히 듣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라든지 이런 스토리를 전달하는 메인 주된 액팅이나 아니면 액션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말한 것처럼 뛰다가 넘어진다 아니면은 듣다가 웃는다 하는 이거는 우리가 그 포즈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디테일이라고 하면은 이 메인 스토리텔링과는 조금 떨어져서 그 위에 한 겹 이제 세컨다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예. 그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런 미세한 동작들이라든지 예. 무의식 중에 생겨나는 무슨 매너리즘 같은 거, 예. 뭐 코를 찡긋찡긋 한다든지 캐릭터에 따라서 그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액션 장면이나 이제 뭐 크리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라면은 그 추가적인 디테일한 동작들, 예를 움직임들, 동작이라보다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뭐 근육이 떨린다든지 이렇게 공룡이 땅을 팍 밟았는데 허벅지에 있는 그 근육 덩어리가 이렇게 출렁 지글이라고 하죠. 영어는 지글. 출렁출렁 한다든지 그거는 메인 동작과는 상관없지만 그 물리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 근데 그런 아니면은 또 캐릭터가 커다란 워리어 전사가 엄청나게 큰 도끼를 확 휘둘렀는데 주된 힘에 휘두르는 힘은 그 전사의 동작에서 나오지만 이 도끼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 스윙이 끝나고 팔로우 스루가 생기면은 몸이 거기로 또 딸려가잖아요. 약간 그런 좀 계획되지 않은 움직임들, 그러니까 캐릭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겨나는 물리적인 움직임들 그런 거를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약간 좀 이런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특히나 이렇게 게임 애니메이터라서 이렇게까지 액팅에서 나오는 디테일한 부분을 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뭐 요즘에야 이제 게임 애니메이션에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좀 그런 뭔가 제가 작업을 해놓으면 그 무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큰 동작은 잘 깔끔하게 보여. 근데 어딘가 모르게 심심한 거야. 이게 뭔가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MSG가 딱 한 움큼 딱 넣으면 굉장히 맛깔나는 뭔가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으면 있는 애니메이션과 없는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이제 그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디테일이 주는 효과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리얼리즘. 근데 리얼리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사 영화 합성 같은 그 라이브 액션 그 크리처물이라든지 그런 걸 어벤져스라든지 그런 영화 같은 거는 물론 리얼리즘이 목표가 되겠지만 그 약간 스타일라이즈 돼 있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빌리버빌리티라는 말을 쓰죠. 믿을 법한 거. 이게 진짜 무게감이 있는 캐릭터라고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디테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그 디테일이 없는 캐릭터는 스토리는 전달이 되지만 이 캐릭터가 정말 그 세계 안에서 실제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하게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디테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코를 찡긋거리는 게 이제 어떤 캐릭터의 특성상 나타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부각을 시켜주는 그 캐릭터의 그 성격이나 그 심리적 상태 이런 거를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손이 약간 살짝 떨린다든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레퍼런스를 찍는다든가 그래서 유심히 관찰했을 때 우리가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의도 그냥 애니메이션 할 땐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미간이 살짝 한번 어떤 타이밍에 그냥 이런 것도 제가 레퍼런스를 안 찍고 그냥 미간이 한번 찡그렸으면 좋겠어 하고 그냥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면 굉장히 이상한 타이밍에 찡그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타이밍에 딱 찡그리면 뭔가 이렇게 완성
딱 이런 느낌이 되는 예.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네. 믿을 법한 사실에 접근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디테일을 우리가 추가한다고 하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디테일을 어떻게 넣느냐라는 이분의 그 메인 질문. 의 답은 결국은 사실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실제 하는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바로 이 세계잖아요. 그거를 재현하려고 예술 작품 안에서 그걸 재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그 예. 예전에 인크레더블 1에 보면 뭐 저는 좋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둘이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 애기들 둘은 이렇게 자고 있는 줄 예. 알았는데 둘이 막 말싸움하다가 보니까 이거 와 있고 막 이런 장면에서 그 남자가 액팅을 하거든요. 예. 그 또 막 손동작이랑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액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액팅을 레퍼런스를 찍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약간 연극 느낌이 나게 그런 액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첫 느꼈었던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이제 실사 같은 액팅을 하는 그 전까지는 토이스토리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액팅이라기보다는 귀여운 캐릭터가 움직인다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이거는 진짜 약간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 듯한 느낌이겠구나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사실 그게 비주얼로만 따지면 굉장히 스타일라이즈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2D 만화같이 과장돼 있는 캐릭터인데 막 몸이 가슴이 이만하고 다리를 이렇게 가늘고 그런 캐릭터인데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지금 디테일, 말한 그 디테일이 맞아요. 그런 효과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레퍼런스 찍을 때, 그러니까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요즘 최근 애니메이터들이 그 그러니까 헐리우드라기보다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나 애니메이션 회사들 블루스카이, 드림웍스, 픽사를 비롯한 많은 그 하이 퀄리티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안 찍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액팅은 특히나 레퍼런스가 진짜 필수인 특히 것 디즈니 같아요. 때부터 그 실사 그 사람이 연기하는 거를 촬영해서 그거를 참고하는 그거는 이제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프라이머리 액션, 스토리텔링에 관한 액션이나 그런 액팅 동작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획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까 왜냐면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언어로 돼 있잖아요. 언어라는 건 우리 두뇌 안에서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리 액션은 우리가 언어로 스토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도 충분히 그걸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디테일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캐치하지 잘 못하는 거죠. 캐치하지 못하지만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건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찍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동작들을 잡아내는 게 이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촬영한 거를 활용할 때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관찰해야 할 것은 그런 부분들인 거죠. 좀 더 물론 포즈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키 포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레퍼런스 활용하지만 만약에 디테일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을 때 레퍼런스를 활용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디테일은 리얼리티를 좀 더 보강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캐릭터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찍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정도 얘기를 했네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 질문의 그 요지가 어떻게 하면 디테일을 살릴 수 있을까요니까 결국 답은 관찰. 실사의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레퍼런스에 있어서 특히 이거는 어디까지 제 의견인데 레퍼런스를 이분이 어떤 애니메이터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레퍼런스를 찍을 때 만약 이게 액션에 관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뛰고 부르고 뭐 펀치를 하고 이런 거면 레퍼런스를 강추해요. 왜냐면은 몸에서 나오는 몸의 이 머케니즘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주먹 쥐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때리고 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앞으로 한 발 더 간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액팅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레퍼런스 몇 번 찍어봤는데 그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죠. 어디까지나 의식을 하잖아요, 그쵸, 카메라를. 그쵸.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내가 손으로 한번 책상을 꽝 치면 자연스럽겠지? 이러고 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절대 자연스럽지가 네. 않더라고요. 안 좋은 액터를 쓴 레퍼런스는 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중요한 게 팀 환경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팀 환경인데 그래서 서로 그 항상 레퍼런스 비디오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애니메이터들이 있어요. 네. 액팅 잘하는 연기 친구들이 잘하는 있거든요. 친구.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되신다면 저는 그 유명한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진짜 애니메이션이 잘 된 애니메이션을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화내는 씬이면 화내는 씬대로 클립별로 정리를 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맞아요. 분노하는 씬이면 그런 걸 정리. 맞아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패턴이라든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디테일 같은 걸 캐치하시기 좋으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만약 본인이 하시기에 좀 쑥스러우면 그 디테일을 넣는 데는 그렇게 남이 잘한 거 그렇죠. 아니면 실제 네. 연기가 잘 된 연기 영화 이런 걸 보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엔 실사를 보는 게 참 제 생각엔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때도 남이 그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그쵸. 거랑 실제 사람 내 눈앞에 있는 모델을 따라 그리는 그 연습의 질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남이 그린 그림은 이미 한번 해석을 해놓은 거니까, 예. 그죠? 그 해석을 또 받아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는 예. 희석되죠. 자기가 그 자기가- 배우는 과정을 어느 정도 희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리얼리즘 액팅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선 하는 것도 뭐 비슷한 감정 네. 상태에 있는 어떤 네. 그런 영화를 보는 근데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레퍼런스를 찍어서 참고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참고하는 거나 똑같아요. 관찰을 더 잘 하라는 그렇죠. 거니까. 결국은 관찰에 문제는 이게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런 구도나 그런 타이밍을 클립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못 찾으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찍어야 되긴 하니까 아니면 돈 주고 사람을 사고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전문 연기자를. 근데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애니메이터는 뭐 배우다 뭐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거기 그만큼의 능력. 제가 화면에 나오는 캐릭터가 내가 한 작업이 내가 한 캐릭터잖아요. 내가 만든 애니메이터니까 나의 내가 의지다. 생각하고 내가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화면에 그대로 이제 투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액팅을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여러 가지를 특히나 그 시네마틱에 보면 진짜 요 근래 나왔던 시네마틱 중에 네. 그 액팅이 되게 잘한 샷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건 그냥 그냥 애니메이션을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액팅을 되게 잘해서 했을 네. 거라는 그런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캐릭터랑 이렇게 네. 일체가 되는 느낌. 네. 그래서 나쁜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마다 그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뭐 메소드 메소드 연기. 메소드 애니메이터 왜들 그러세요? 아니, 쓰고 다니고 아니 이 좋은 미디어를 갖고 왜 사람을 이렇게 아무튼 네. 그래서 아까 그 게임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 잠깐 생각이 든 건데 게임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클 중에 하나가 아이들 사이클 있잖아요. 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캐릭터가 서 있을 때 네. 그때도 보면 사실 그때 할수 굉장히 있죠. 유니크한 그 캐릭터만이 하는 그런 그 피짓이라고도 그러는데 네. 저는 그런 쓸데없는 동작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캐릭터의 그 캐릭터성을 한층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그런 것도 사실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은 서 있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컨셉인데 거기에 나중에 추가되는 그런 조그만 동작들은 캐릭터가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디테일에 포함되겠죠. 맞아요. 약간 좀 더 능동적인 디테일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뭐 테크아트의 관점으로 꼭 네. 봐서가 아니라 아까 문성 씨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애니메이션을 하시면서 디테일을 추가하실 때 꼭 그 뭐 몸에 달린 머리카락이라든지 옷자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애니메이션을 해주시면 굉장히 리얼리티가 살아요. 디테일도 살고 맞아요. 훨씬 더 이 빌리버빌리티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게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시지 말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포니테일이 있으면 사실 애니메이션을 귀찮아도 사실 그 애니메이션을 잘 해놓으면 맞아요. 굉장히 디테일이 사니까 그게 딱 그 포니테일이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아 포니테일이 네. 정말 잘 됐네. 뭐 아, 이런 그렇죠. 느낌은 안 네. 오는데 하지만 느낌이- 그냥 딱 없는 네.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확연히 나거든요. 그게 진짜 예. 디테일이 하는 역할이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다 또 까먹었네. 그리고 디테일이란 건 진짜 눈에는 안 띄는 것 같아요. 네. 눈에는 안 띄는데 그냥
보지는 못해도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마야를 쓰시면 저는 딴 건 잘 안 써서 모르겠는데 마야 애니메이션 레이어 기능 있잖아요. 예.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메인 동작을 다 잡아놔서 감독한테 어프로브를 받고 이제 잘 잡혀져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레이어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 마야의 레이어 기능 없을 때도 그 애니메이터의 작업자 마인드 속에는 이제 레이어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일단 주된 커다란 지난주에도 예, 언급하셨죠. 지난 커다란 그 주된 프라이머리 액션을 잘 잡아놓은 다음에 타이밍과 포즈를 잘 잡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디테일을 추가하는 거죠. 디테일을 네. 추가할 때 이제 뭐 캐릭터가 걷고 있다. 그럼 그 무게감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이 반응하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강하게 쿵쿵쿵 걸으면은 고개도 덜컥덜컥 예. 움직이고 어깨 같은 것도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캐릭터만이 갑옷을 입어서 뭐 어깨에 그죠. 예. 패드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메인 액션 위에다가 이렇게 한 겹씩 얹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디테일에 대해서 또 많이 예.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문석 씨가 정리를 네, 해주시죠. 이 정리왕, 우리의 정리왕. 정리왕 문석 씨. 전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다른 얘기지만 그 페이스북에서 여행기 정리하신 거 네,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기승전결, 발단전결 절정 위기 결말. 네, 그래서 디테일은 일단 그 프라이머리 액션이 아닌 세컨더리 그 움직임 주로 디테일은 그렇게 계획되지 않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들을 디테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예. 디테일을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리얼리즘이나 빌리버빌리티를 믿을 법한 캐릭터가 정말 존재한다는 그 믿을 법한 느낌을 향상시킨다는 증폭시킨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리얼리즘을 올리기 위한 디테일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것은 관찰에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사실 독특한 무슨 공식 같은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기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답은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그쵸. 그런 선구자들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닦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3D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 인더스트리가 발전한 지 그래도 꽤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정립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계속 돌아가게 네. 되더라고요. 그 고민들을 여러 고민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또 원론적인 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모델을 레퍼런스 보고 찍고. 크로키하고 데생을 하는 경우에도 자꾸 그려야 게 늘잖아요. 예. 그냥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아는 것만 가지고 그림을 갑자기 예.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는 거랑 또 맞아요. 완전 예. 달라요. 그래서 자꾸 레퍼런스를 찍고 자꾸 그걸 보고서는 따내고 성공적으로 또 결과가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디테일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디테일을 잡아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이제 많이 관찰하고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네. 그렇죠. 그걸 많이 보여주고 예. 혼자만 만족. 많이 맞아요. 보여주셔야 예.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 애니메이션의 그 멘토가 가장 좋은 방법인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가 자기보다 눈이 더 높은 사람한테 보여줘서 자꾸 그 수정을 예. 강요받아야 하는 그게 왕도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내가 보는 눈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안 다른- 보이죠? 예, 전혀 이게 거기에 이렇게 휩싸여서 이게 전혀 눈에 안 띄었었는데 아 그렇구나 한 발자국 이렇게 뒤에서 보면 그래도 형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면서. 오늘 제일 잘하니까 완벽하니까. 야, 왜 그래 진짜 왜 그러세요들. 예, 그러면 오늘은 디테일에 뭔가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변명할 거 없어요. 기회를 줄까? 아니요 그냥 뭐 이거는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디테일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디테일에 너무 휩싸이다 보면 또 주객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디테일을 신경을 쓰다가 메인을 놓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아주 좋은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게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얘기랑 네, 또 약간 맞아요.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문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위에 레이어를 만들어서 디테일을 넣는다고 하신 것처럼 디테일에 너무 휩싸여서 메인을 놓치지 마시고 메인이 진짜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예. 스토리가 일단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맞아요. 중요해요. 예, 예. 막 그게 제가 왕이에요. 예, 맞아요. 예전에 그 한참 유행했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펜이나 칼이나 안경이나 이런 프랍들을 이용해서 손을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었는데 그거를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동작은 됐는데 왜 여기서 왜 얘가 이걸 맞아요, 흔들고 맞아요.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정말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테일이 왜냐면 애니메이션이란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인더스트리가 점프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떤 충격적인 작품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애니메이터들 레벨이 확 올라가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예. 약간 인크레디블도 약간 그런 예. 종류일 수 있고 그러니까 없던 거를 딱 보니까 너무나 이게 그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애니메이터 그렇죠. 입장에서 보통 일반 관객들이 그걸 못 보지만 애니메이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디테일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예.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그 디테일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예.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넣고 싶어하는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스크래치라고 그 아이스에이지에 나오는 예. 그 다람쥐 같은 애 예. 그런 3D에서 그렇게 굉장히 카툰이한 예. 그 캐릭터가 충격이었죠. 안 나왔었잖아요. 예. 그거 나온 다음에 그냥 학생들이 다들 스냅피한, 스냅피. 예. 근데 스냅피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구사가 된 학생 작품이 별로 없었거든요. 베이스가 안 된 채로 그렇죠. 스냅피를 예. 넘어가니까 이게 완전 엉망이 돼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스냅피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일단 예. 첫 번째 그런 것처럼 디테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에 대한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지난번 주에 얘기하신 그 스토리텔링이 돼야 예, 된다. 가장 일단. 기본적인 예. 그 동작부터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 그 아름다운 포즈와 적절한 타이밍으로 주된 의미를 전달한 다음에 거기서 레벨업을 하려면 이제 디테일. 그렇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뭐 네.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이제 무성 씨의 대륙횡단 2부 늘 혼자서 문성이 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늘 하는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질문 있으시면 네. 뭐 무성 씨한테나 뭐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네이버 또, 카페 예. 뭐 전혀 활동이 좀 없지만 그래도 창구가 있으니까 예. 예. 저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항상. 예. 질문 남겨주시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또 한번 기회를 또 만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더운 여름날 잘 지내시고요. 네. 예, 다음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